솔직히 시어머니 너무 불편해요. 돌잔치 때 자꾸 아이 안으려 해서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다음엔 그냥 안 오시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밤 11시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떠올랐어요. 무심코 문자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같은 문장을 5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자는 아들에게 보내졌어야 했습니다. 실수로 시어머니에게 온 겁니다. 박선옥 씨 67.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참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선옥 씨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14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새벽 4시 반. 학교 급식실 불을 켰습니다. 양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저녁엔 마트 계산대에 앉았어요.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파김치가 되어도 아들 밥상은 차렸어요. 준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을 때 박선옥 씨는 울었어요.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취직했어요. 첫 월급으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니까요. 며느리 유나를 처음 만난 날,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입술에서만 머물렀어요. 악수하는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박선옥 씨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지겠지. 정이 들면 달라지겠지.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선옥 씨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 소개할 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이신 박선옥 여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소리는 작았습니다. 신부 쪽 하객이 훨씬 많았어요. 박선옥 씨의 자리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떠나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준호야, 다녀와서 밥 먹으러 올 거지? 응, 엄마. 나중에. 그 나중은 석 달 뒤였습니다. 신혼집은 1시간 거리. 버스로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엄마, 요즘은 각자 생활이 중요하대. 서로 부담 안 주는 게 좋은 거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니까. 내가 부담 주면 안 되지. 전화는 한 달에 1번. 메시지는 늘 읽음에서 멈췄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저희 친정 순서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갓난아기 사진이었어요. 박선옥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아, 엄마. 어제 애 낳았어. 깜빡했네. 어제. 손자가 태어난 게 어제인데 오늘 알았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병원 면회는 15분. 아이를 안으려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지금 막 재웠거든요. 손을 걷었어요. 볼만 살짝 만지고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서럽다는 말도 사치 같았습니다. 손자 첫돌. 박선옥 씨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떡을 빚었어요. 한복도 입고 금반지도 준비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유나 친정 쪽 손님이 물었어요. 도윤이 친할머니요. 아, 네. 눈이 동그래지더니 돌아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외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웃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 환한 조명. 박선옥 씨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하게 손자를 안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내가 좀. 어머님, 지금 사진 찍어야 해서요. 나중에요. 나중에. 또 나중이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나는 뭐지? 그날 밤 그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안으려 해서 스트레스예요.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 삼켰던 모든 서러움. 나중에 괜찮아, 이해해. 그 모든 시간이 부끄러워졌어요.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모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진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혼자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며칠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선옥 씨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편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였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선옥 씨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볼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문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안으려 해서 스트레스예요.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투였어요. 박선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유나야,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핑계를 찾는 거였어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럼 왜요? 갑자기. 박선옥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해야 하나? 그 문자 이야기를 해야 하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한 일이에요. 회사 행사인데 꼭 가봐야 해요.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배려는 없었어요. 박선옥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애 처음 한 거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응, 준호야.
유나한테 들었어. 토요일에 도윤이 못 봐준다고? 역시 며느리가 먼저 말했구나. 그래, 엄마가 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가 그동안 힘들었어.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쌓인 거였습니다. 도윤이 돌잔치 때 말이야.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이걸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닐까? 박선옥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유나가 뭘 잘못했어? 말 좀 해봐. 우리 유나.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야. 유나 잘못 없어. 그럼 왜 그래?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 손주 좀 봐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손주 좀 봐주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박선옥 씨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엄마,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하자. 뚝,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선옥 씨는 빈 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박선옥 씨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 도윤이는 누가 봤을까?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그럼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참았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선옥 씨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손자 도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쩐 일이야? 유나가 회사 행사 갔어. 내가 봐야 하는데 일이 생겨서 2시간만 봐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듯 아이를 내밀었어요. 박선옥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잠깐. 엄마, 미안. 급해. 저녁에 데리러 올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선옥 씨는 손자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할미. 가슴이 미어졌어요. 보고 싶었던 손자였습니다. 안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떠맡겨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아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이건 아니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돌아왔어요. 도윤아, 아빠 왔다.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나 피곤해. 다음에 하자. 또 다음이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준호야, 왜 그래, 엄마. 엄마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손주 하나 보는 게. 아들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이에 뭐가 그렇게 바빠? 집에서 쉬면서 가끔 봐주면 되잖아. 박선옥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내가 평생 키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도윤이 재워야 돼. 아들이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선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지? 그날 밤, 박선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나를 잃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지 않다고, 손자가 그리워도, 아들이 서운해도, 이젠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박선옥 씨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의 박선옥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선옥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몰랐습니다. 박선옥 씨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요. 내가 연락하면 또 봐달라고 하겠지. 또 필요할 때만 찾겠지. 참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계산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아파트 이웃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손주 보러 안 다니세요? 맨날 다니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요. 에이, 뭐가 바빠요. 손주가 최고지. 부러워요, 진짜. 박선옥 씨는 억지로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손주도 못 보고 아들한테도 미움받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박선옥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자 장난감이 구석에 있었어요. 지난번 왔을 때 두고 간 거였습니다. 장난감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자동차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외식하자. 우리 셋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가겠다고 하면 또 이용당하는 거고, 안 가겠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거고, 1시간을 고민했어요. 결국 답장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유나가 정한 레스토랑 있어. 주소 보낼게. 답이 왔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박선옥 씨는 일찍 준비했어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묶었어요. 이번엔 잘해야지. 화해해야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아들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박선옥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손자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박선옥 씨는 아이를 안았어요. 도윤아, 보고 싶었어? 나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도윤아, 여기 앉아.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대화가 없었어요. 아들은 휴대폰만 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만 챙겼어요. 박선옥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섬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 이사? 응. 회사 근처로. 좀 멀어. 얼마나 멀어지냐고 물으려다 참았어요. 언제? 다음 달. 한 달 뒤.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새 집이 좁아서요. 손님방이 없어요. 손님방. 박선옥 씨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자주 뵙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왕복 3시간이거든요. 못 보겠다는 말이었어요. 박선옥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어요. 엄마, 괜찮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박선옥 씨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만 혼자인 거지?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박선옥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일했어요. 밤늦게 돌아와도 아들 밥은 차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냥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울다가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이게 나야?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나야?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옥 씨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 말 있어. 꼭 들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어요. 편지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박선옥 씨는 우편함을 열었어요. 편지 한 통. 보낸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었어요. 30년 만에 온 편지였습니다. 선호가 나 기억하니? 요즘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꼭 와. 내가 보고 싶어. 박선옥 씨는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웃던 시절, 아직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전 그냥 박선옥이었던 시절,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나에게도 내 사람들이 있었지. 나에게도 내 시간이 있었어. 박선옥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희망 같았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이제 나를 찾아야 해. 잃어버린 나를. 창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선옥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가고 싶었어요. 천천히라도. 동창의 날이 왔습니다. 박선옥 씨는 오래 고민했어요. 30년 만인데 뭐 할 말이 있을까?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백화점에 갔어요. 생애 처음 자신을 위해 옷을 샀습니다. 아들 옷도 아니고, 손자 선물도 아니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선호가, 친구 미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진짜 왔네. 30년 만이야.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숙아, 앉아, 앉아. 다들 기다렸어. 테이블에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영희, 순자, 경숙.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선호가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손주 보고 싶은데 못 본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숙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딸 결혼시키고 나니까 외롭더라. 나는 아들한테 치매 걸렸다고 무시당해. 멀쩡한데.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 비슷해. 자식 다 키웠는데 뭐하고 사나 싶고. 박선옥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다들 그래. 미숙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호가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우리끼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 인생. 그날부터 박선옥 씨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수다도 떨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말했어요. 우리 봉사활동 할까?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한대. 좋지.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에 갔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떠맡겨지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선옥 씨는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깨도 펴졌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긴 해.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쩐 일이야? 그냥 와봤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선옥 씨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친구 만난다며? 응. 동창들. 엄마 나.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선옥 씨는 기다렸어요. 미안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힘든 거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준호야. 유나한테 엄마 얘기 들었어. 그 문자, 잘못 보낸 거. 박선옥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울면서 사과하더라.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며느리가 말했다고. 그래서 생각했어. 엄마가 평생 뭐하고 사셨나? 나한테 뭘 바랐나?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 받기만 했지. 박선옥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지 않아. 나 나쁜 자식이야.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야. 엄마. 다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그것만 알아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손자 도윤이가 박선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미, 보고 싶었어? 나도 도윤아. 아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젠 이 아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있었어요.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박선옥 씨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게요. 박선옥 씨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하지만 다음 주는 어려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그 다음 주는 어때? 처음으로 자신의 스케줄을 먼저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답이 왔어요. 네, 어머니. 그때 뵈어요. 건강하세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중이 느껴졌어요.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67.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박선옥으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선옥 씨의 집 거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호가, 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젠 편안해 보여. 박선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엔 늘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날 필요로 할까? 손자를 볼 수 있을까?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나에게도 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가족이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유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들어온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고마워, 유나야. 손자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나 할미 그렸어. 도화지를 펼쳤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와, 우리 도윤이가 그렸어? 응, 할미 예뻐. 박선옥 씨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유나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며느리의 눈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 보고 싶으셨을까? 근데 저는 박선옥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애 키우면서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사과할게.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됐어, 준호야. 아니야, 엄마. 내가 말해야 돼. 아들이 박선옥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셨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시고 나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어.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짐처럼 생각했어.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엄마. 사실이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난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박선옥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론 달라질게. 약속해.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박선옥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다, 유나야.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시면. 식탁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손자가 밥풀을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닦아주려 하자 박선옥 씨가 말했어요. 내가 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할미가 하는 거야.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어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진심이 담긴.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 자주 만나시죠? 응, 일주일에 두세 번? 좋으시겠어요. 전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행복해.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의지만 했죠? 이제는 어머니 편하신 때에만 오세요. 저희가 맞출게요. 박선옥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고마워, 유나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밤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올래? 유나가 초대하고 싶대. 다음 주 일요일? 박선옥 씨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복지관에서 봉사가 있어.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괜찮아. 그럼 그때 와.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할게. 그래, 고마워. 아들이 박선옥 씨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준호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선옥 씨는 창밖을 봤어요. 아들 가족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박선옥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갔어요. 이번엔 서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볼 거니까요. 그리고 나에게도 내일이 있으니까. 박선옥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숙이었어요. 선호가 내일 산책 갈까? 날씨 좋대. 좋아. 몇 시에? 10시? 응, 그때 봐.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선옥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문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안으려 해서 스트레스예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젠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 문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요. 박선옥 씨는 문자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젠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환했어요. 박선옥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냥 엄마로만 살 순 없어. 나는 박선옥이니까. 67. 인생의 후반이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박선옥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쏟아졌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웃고, 수다 떨고, 저녁엔 손자 사진을 보며 미소 짓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에게도 내 하루가 있으니까요. 박선옥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내 인생 속으로,